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광고 내신 설명회를 맡게 된 수학 강사 김승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이게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순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사 소개, 제 소개부터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2028년도에 이제 입시가 한번 크게 바뀌었잖아요. 이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광고 내신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직접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고1 내신 대비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이후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김승하라고 하고요. 저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했고 현재 작년까지는 이제 요 학원에서 신일고 담당반을 맡고 있었던 김승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2028학년도에 한번 크게 입시 제도가 변했는데 이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게 4가지 키워드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신이 이제 5등급제로 변했다는 점, 9등급제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시에도 이제 내신이 크게 반영된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공 연계성을 고려한 이제 선택 과목을 조금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028학년도의 현행 수능은 지금 현재 공통 과목이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이 미적, 기하, 확통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이런 선택형 수능을 치르고 있는데요. 네, 요번에 이제 2028학년도 수능으로 개정되면서 선택 과목이 전부 사라지고 문이과 공통으로 대수, 미적분, 확통 과목으로 이제 대체가 되었습니다. 대수가 수원이랑 똑같은 과목이고 미적분 원이 이제 수투랑 똑같은 과목, 그 다음에 확통은 말 그대로 요 확통이랑 똑같은 과목입니다. 여기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과 기하가 사라진 게 보이실 겁니다. 요 과목 들은 이제 수능에서는 더 이상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수능은 공통으로 치러지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서는 기하와 미적분 2라는 과목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이제 이과 진학을 희망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이 해당 과목들이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나 혹은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이 아니더라도 지방 쪽에 있는 모든 메디컬 의치한 약수 계열들은 제가 알기론 한 군데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들에서 전부 다 기하와 미적분 2를 내신 권장 이수 과목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기하랑 미적분 2를 어지간하면 이제 선택을 하시는 편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정시에서 이제 조금 이제 내신이 반영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서울대에서 정시 모집을 어떻게 할지 요강 발표가 가장 먼저 됐는데요. 교육과정이 변형되면서. 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기 보시면 원래 정시는 수능 100%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수능 60%에 교과 역량 평가 40점. 그러니까 내신을 40%만큼 반영하겠다고 이제 서울대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에도 이제 내신이 40%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점을 감안하셔서 내신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변했죠. 이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일단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께서는 우선 벌써부터 정시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수시부터 생각하실 텐데, 내신이 5등급제로 변하면서 이제 원래 9등급제 기준에서 1등급이 상위 4%까지, 2등급은 여기 7%는 요 급간의 백분이기 때문에 이제 11%까지였는데, 요게 1등급 10%, 2등급 총 34%까지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내신이 얼마만큼 인플레가 벌어졌는지 지금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내신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수시에서 옛날에는 뭐 내신이 3점대면 뭐 인서울 할 수 있고 뭐 특정 자사고 들면 뭐 스펙에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관리에 정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수시는 바로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조사해온 자료인데 보시면은 요거는 9등급제 기준으로, 사실 엄청나게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9등급제 기준으로 이제 내신 1.0, 평균 1.0의 100분위를 이제 전국에서 이런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보시면 누적으로 봤을 때 0.03% 있습니다.
0.03%만큼 있었거든요. 9등급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요번에 그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5등급제로 변한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 첫 학기가 시행되고 나서 과연 내신 1.0이 얼마나 있는지 부산시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 1.0은 2%가 됐답니다. 자, 적어 보이시겠지만 요 0.03에 비하면 거의 100배가량이 늘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이 뒤에 당연히 소수점도 이제 반올림 한 거일 테니까 거의 100배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내신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어지간한 의대는 다 갈 수 있거든요. 내신 1.0이면. 그런데 이제는 1.0이 큰 경쟁력이 있는 내신이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1.0이 안 되면 상위권 대학은 1.0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게 1.0, 그러니까 전 과목 1.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상위 2%만큼이나 있다는 뜻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당연히 1점대 초반도 비율이 훨씬 늘어났을 거고요. 1점대 중반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1점대를 따지 못하면 사실상 수시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셔도, 최소한 상위권 대학에 한정해서는 물 건너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냥 요것도 이제 그냥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요. 예상 참고 정도, 참고용 그냥 예상 이제 내신을 9등급제 기준 내신을 5등급제로 변환했을 때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9등급제에선 교과 기준입니다. 교과 기준으로 한 3점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인서울 끝자락 대학교까지는 어떻게 노려볼 만한데, 이제 보시면 5등급제 기준으로는요. 자, 2점대가 넘어가면 이제 서울 경기권에 별로 갈 대학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그냥 입시 자료가 발표됐을 때 기준이라서 아마 비율상 보면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1점대를 벗어나면 1점대 후반만 가도 사실상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과 전형 같은 걸로 대학을 가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잘 감안을 하시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내신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전교 1등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전교 1등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최소한 상위 10% 안에 들어서 최대한 많은 과목들에 대해서 1등급을 확보를 하는 게 수시에서 너무나도 중요해졌고요. 공부를 조금 못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2등급 선까지는 어떻게든 방어를 해두셔야 됩니다. 2등급간이 급간이 이제 33%이기 때문에 그 밖으로 벗어나면 정말 대학교에서는 절대로 얘는 공부를 한 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 2등급 선은 무조건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점을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 대해서 막 3등급, 4등급이 되지 않게끔 방어하는 공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대부분 학생들의 약점이 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포기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광고 이제 기출문제들, 작년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면서 대광고 내신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간고사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였고요. 네, 요렇게 총 5단원이었는데, 자, 일단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5단원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총 문항수는 23문항, 객관식 19문항, 서술형 단답형이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총 100점인데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된 단원은 여기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인 걸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상 거의 단원 자체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요 단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사실상 요 단원과 2차 함수 단원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난도 문항은 2차 함수 단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출문항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광고 내신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 자사고였잖아요. 작년까지는 자사고였다. 올해 처음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혼란기의 상황에서는 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충 뭐 몇 개년 과정을 모아놓고 보면 대충 이 학교의 난이도는 이렇겠다. 뭐 올해는 대충 요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견적이 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광고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실 수 있는 강사분은 아예 없을 겁니다. 일반고로 최초로 전환되니까. 그래도 일단 이 전까지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상위 10% 내외의 문제들은 이제 학평 기출이나 수능형 문항들이 이제 대부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90%는 교과서나 아니면 기존 기출 유형 문제집 이런 데서 출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지 특징인데 뭐 그냥 대부분 학교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첫 2페이지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고, 뒷페이지로 갈수록 문제들이 어려워졌다가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다시 문제 난이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배점은 여기가 거의 한 20점, 30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난이도 낮지만 서술형 문항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실상 저희 이제 학생들의 등급을 결정짓는 건 대부분 요 1, 2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여기서 틀리면 이제 등급은 절대 안 나오고요. 요 3, 4페이지에 있는 문항들에서 정답률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의 등급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3, 4페이지에 있는 문항들과 서술형 문항들이 과연 어떤 문항이 출제가 됐는지 위주로 뭐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항들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검고 실제 내신 기출 문항입니다. 16번 문항이었고요. 자,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이제 복소수 거듭 제곱이 과연 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였는데 보시면 요거 그냥 사실 이 문제는 나름 기본 문제라서요. 뭐 제가 최대한 비슷한 문제를 가져오긴 했는데 뭐 이건 너무 비슷한 문제가 많아서 그냥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었는데 두 다항식의 목과 나머지에 관한 차수를 추론해내는 문제입니다. 네, 이 차수를 가지고 다항식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모의고사 같은 데서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는 문항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굉장히 힘줘서 수업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문항과 보시면 거의 구조가 비슷하신 게 보이실 겁니다. 네, 박스 안에 가나가 들어있고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런 문항들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모의고사형 문항들, 수능형 문항들을 조금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18번도 보시면 꽤나 난이도 있는 문항처럼 보이는데 자, 이것도 여기 2021년 6월 모의고사 그냥 그대로 보시면 숫자만 바꿔서 그냥 출제한 문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문항들이 그냥 이렇게 모의고사 문항을 거의 베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 사실 풀어본 학생은 들어가서 1분이면 풀 수 있거든요. 1, 2분이면 충분히 풀어내고도 남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항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문항도 요거 이렇게 생긴 이상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항인데 자, 요것도 모의고사에 보시면 거의 똑같은 문항이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요거는 사실 뭐 유형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유형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항 풀기 위해서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23번 가장 마지막 문항인데 요 문항은 이제 보시면 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인수 정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사한 문항이 이 문항인 것 같아서요. 이 문항을 가져와 봤고요. 뭐 보시면 생긴 게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어보고자 하는 역량은 아주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문항을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문항들이 다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학평 기출에서 이제 따온 문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문항을 학습하는 것 역량들이 중요하고요. 사실 대광고가 작년까지 자사고였지만 자사고 치고 문제가 정말 거의 제가 아는 최소한 자사고 중에서 거의 가장 쉽게 출제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수학은. 그래서 아마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서 자사고 치고는 전에도 쉬웠지만 아마 이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약간 그래도 학생 수가 늘었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정확하게는 이제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전 자사고 출신이었고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이 꽤나 어려웠거든요. 그 몇 년 전 기출문항까지 생각을 하면 조금 킬러 문항까지 대비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여기 출제 경향 이렇게 쭉 정리해서 적어놨는데 그냥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기 중에 내신 대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굉장히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 보시면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중요하겠죠. 어려운 문제까지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학습을 해야 됩니다. 뭐 학생이 어렵다는 이유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절대로 좋은 등급을 맞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양질의 문제를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 문항은 전부 다 학습을 해봐야 되고 최소한 5개년에서 10개년 정도는 다 학습을 해보는 편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모의고사 문항들을 괜찮게 변형한 이제 괜찮은 변형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항들 이제 함께 학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문제들은 당연히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항상 막히는 건 3, 4페이지의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그 학기 중에나 방학 중에나 항상 시간 투자를 여기다가 제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항상 뭐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가장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게 수학이고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심화 문제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당연히 문제풀이는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을 잃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셨다시피 옛날 입시 기준으로는, 개정되기 전 교육과정의 입시 기준으로는 뭐 내신이 3등급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비벼볼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학생부 종합도 있고, 뭐 정시로 틀어서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논술을 준비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입시의 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좀 극단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보시면 이제는 그냥 무조건 내신 1등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단 수시로 대학 가기는 조금 힘들고요.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가더라도 보셨다시피 내신이 40%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아직 완벽하게 다 발표가 끝난 건 아니지만 서울대 대부분 따라가잖아요, 학교들이. 그래서 경희대 같은 데도 이제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끝낸 상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내신 1등급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그냥 제 수업 시간표 이제 보여드리고, 고1 S반 이제 화요일 18시부터 22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13시 반부터 7시까지 뭐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 수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요 대상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은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실력이 조금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점 유념하시고, 네. 여기까지 하면 저는 일단 오늘 설명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학 강사 김승아였고요. 네. 귀한 별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